이번 수업에서는 챗GPT 기반 데이터 분석 자동화 마스터, 이용접 설비의 SQL에서 보고서까지 다음 차례에도 연속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도입니다. 오늘 수업은 데이터 분석 자동화 마스터에서 용접 설비의 SQL에서부터 보고서까지 할 내용입니다. 챗GPT 기반 용접 설비 분석 자동화 실습 3차 시이죠. SQL 자동 생성과 보고서 요약 자동화 챗GPT 결과를 해석하는 수업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질문은 AI의 분석 능력, AI는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한번 AI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분석 능력, AI는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대신할 수 있을까? 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람을 대신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의미 개념이죠. 그리고 AI 데이터 분석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AI는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는가? 그럼 데이터는 수집, 전처리, 분석, 시각화하는 의미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AI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소수의 데이터의 수집, 이상치 전처리는 이상치 탐지라든지 결척치 보정 정규화라든지, 그 다음 분석은 통계 분석, 시계열 분석, 회귀 군집합 분류를 분석하게 되겠죠. 그럼 시각화라는 것은 차트, 그래프, 대시보드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인사이드 도출은 KPI 계산이라든지 트렌드 예측이라든지 의사결정, 자동화 보고서, 요약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는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느냐에 대한 거는 수집을 하는 겁니다. 수집할 때 제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전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석해줘 하는 의미의 전처리 개념이죠. 그럼 분석을 하게 되겠죠. 시각화, 인텔리 이런 차례 단계로 놓을 수 있죠. 그리고 AI가 분석에서 사람보다 뛰어난다는 점은 뭐냐면 속도입니다. 그리고 정밀성, 수학적, 통계적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의미 개념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럼 지속성은 피로감 없이 24시간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죠. 학습 능력은 새로운 데이터를 스스로 형성하게 되는 거죠. 속도는 수천 행의 센서를 로그를 1초 이내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이상 패턴 감지를 할 수 있죠. 정밀성은. 그 다음 지속성은 공장 모니터링을 자동 알림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학습 능력으로서는 머신 러닝으로 고정 예측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죠. AI가 적용된 분석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설비는 설비 고장 예측, 진동 온도 이상 탐지, 병리 분석이라든지 소매 마케팅, 교육, 행동 분석 맞춤이라든지 재무 회계, 부정거래 탐지라든지 리스크를 분석하게 되겠죠. AI가 분석을 대신하는 구조는 사람으로서도 AI가 분석하는 수행 단계겠죠. 먼저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모델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시간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 다음 결성치, 이상치를 정리하게 되고, 그 다음 고장 예측 모델을 실행하게 되겠죠. 자동 결과 보고서 생성은 GPT 기반의 보고서 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에서는 교체 필요라든지 수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례 GPT 기반의 보고에서는 공공중개업 사례에서는 공장별 설비의 주간 고장 보고서 작성을 하루에 3시간씩 소요되던 것을 챗GPT를 도입하게 되면 엑셀과 연동해서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수집된 진동, 온도, 로그 데이터를 SQL과 GPT 분석을 통해서 최근 30일 고장 위험의 설비 탑 3을 3개를 자동 출력해달라. 보고서의 자동 생성이라든지 요약, 도표,
조치 권고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담당자의 업무는 70% 감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AI는 사람처럼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수치로 이해하고 반복하는 학습이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정밀하게 분석하며 자동화된 보고와 예측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필요하다면 실제 데이터의 분석 흐름을 보여주는 예제 코드나 리포트 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필요하다면 실제 데이터 분석 흐름을 보여주는 예제 코드나 리포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석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겠죠. 리포트의 자동화,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챗GPT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자동화,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화가 가능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죠. 데이터 수집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분석, 시각화, 보고서 생성. 그래서 자동화 가능한 보고서의 작성 흐름은 데이터 수집, 센서라든지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 그 다음에 시각화, 차트, 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로서는 설비 진동 데이터의 분석 자동화 보고 생성입니다. 설비가 공공사라든지 30일 평균 6.8이라든지 7회 내 2회의 의미, 재고장이 2회라는 거, 2번 발생이 된다는 거죠. 정비일은 5개 중에 그 다음에 고정 재발일은 9개 중에 5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자동 생성 보고서 예시입니다. GPT의 분석에서 설비 진동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는 대상 설비의 M004라든지 평균 진동값 6.8이라든지 기준치 5.5 이상의 경고를 주고, 최근 경비일에서는 5월 5일 날 고장 재발은 7일 이내 고장이 5월 9일 날 했었다. 그 다음 위험 판단은 고장률을 넣고 진동에 속한 조치 제한에서는 진동 핵심 14일. 그래서 결과물의 자동화 예시입니다. 그래프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고 대시보드도 가능하고 요약도 가능하고 이메일 전송도 가능하다는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AI는 보고서를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고 이해한 후 텍스트로 표현하는 기능까지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약이 아닌 보고서 수준의 문장 생성 자동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제안이죠. 실제 자동화된 보고서 파이썬 코드 예시고, 엑셀 데이터를 챗GPT 보고서의 자동화 워크플로우에 예시하는 거고, 산업 분야별 자동 리프트 템플릿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항을 보면 AI의 분석 능력이라든지 리포트의 자동화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실제 공공중공업의 챗GPT의 응당 결과를 관리 보고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핵심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의 학습 목표입니다. 프롬프트 설계 능력이죠. 프롬프트 설계 능력이라는 것은 복잡한 조건 포함 프롬프트 설계 능력을 향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차례대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미 개념이겠죠. 그 다음 리포트의 역량입니다. 챗GPT S 결과를 보고 정리 역량 강화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전략 수립, 챗GPT 응답을 통한 인사이트 및 조치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을 분석의 대상 데이터입니다. 용전 설비가 그냥 150건 1, 2와 같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150개 건을 넣고 그 다음 폰트 넣고, 그래서 데이터에 한글 폰트를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서버에 기억해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용건 150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서버에 기억해 달라면 생성에 폰트도 넣고 폰트 불러서 시각화 자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분석해줘.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해 주겠죠. 150근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센서 경고.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센서별 경고 기록입니다. 센서 경고입니다. 센서별 경고 기록에 대해서 알아봐줘. 알아봐 달라고 했으니까 진동의 온도 등 이렇게, 그러면 진동하고 온도에 대한 센서를 알아봐 준 거죠. 분석의 내용에서는 경고 발생 건수, 그 다음 식별, 이런 의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진동, 온도, 경고 발등을 했고 며칠 후에 고정해냈냐, 이렇게 경고에 관계되는 데이터를 보게 된 겁니다. 재고장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후 재발생 현황을 알아봐줘. 그러면 분석했던 정비 후 발행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정비 후 재고장이 발생하니까 004라든지 008의 평균의 4.2, 고장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예약의 예시는 GPT 스타일에서 30일 기준 7일 이내 두 번째 이런 거로 다음으로 도와줄 수 있답니다. 진동 트렌드, 설비별 진동 패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류가 발생이 되고 해결 방법, 패턴 열 패핑을 했답니다. 그래서 설비별 진동 시각화 드리겠습니다. 확인된 요약에서는 하나의 설비를 나타내고 추가 분석의 수가는 이렇게 진동값 상위 5개 막대, 진동 5.5 이상에는 정비 후 진동 변화, 그 다음 설비별 진동의 의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석 대상의 데이터는 용접 설비 데이터를 했고 센서 경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고 고장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진동 트렌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3차시 커리큘럼의 로드맵입니다. 복합 SQL의 포트의 작성, 정교한 데이터의 추출, 퀴리 작성을 하는 거죠. GPT 응답의 보고서 요약입니다. 분석 결과를 명료한 보고서를 변환시키고 챗GPT를 분석해서 시각화 및 전략화를 시키는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챗GPT에서 SQL 작성 능력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의 SQL 역량에는 복잡한 조건의 퀴리를 자동으로 생성시키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 조인 및의 함수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챗G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SQL 역량, 복잡한 조건의 퀴리 자동 생성,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이해,
조인 및 집계 함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량 핵심에서는 조건본 퀴리를 생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인 퀴리 구성이고, 그룹의 직에 SQL의 최적화 어시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데이터 구조. 그래서 복잡한 조건의 자동의 SQL을 생성을 시키게 되는 거죠. 최근 30일 동안 진도값의 의미 개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30일간 5.5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머신 아이디에 보면 여기에 센서가 5.2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30일 날 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 정비가 7일 이내에 리미트 7일 이내의 의미 개념으로 목록을 보여줘,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설정한 거를 이때 데이터 RED를 만들면 요청의 평균값, 그 다음 장비, 센서, 고장, SQL의 해석의 조치, 프롬프트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챗GPT SQL의 단순 작업 도우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데이터의 구조의 이해를 하고, 조인까지 조건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고, 그 결과 해석을 실행하는데 전략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 현재 사용 중인 DB 구조의 기반으로 해서 SQL의 템플릿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퀴리 작성이 시간이 단축하게 되겠죠. 빨리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복잡한 조건의 실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도 고급의 분석 가능하게 되겠죠. 챗GPT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장점에서는 시간 효율입니다. 시간 효율이 30%나 덜 썼게 됐죠. 그래서 70% 단축입니다. 데이터의 종합이면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조치 연계입니다. 조치 연계는 데이터의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패턴의 발견이죠. 센서의 일괄된 분석의 프레임을 제공하게 된다는 의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복합 조건의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입니다. 조건의 설정이죠. 진동 6 이상 재고장의 발생 등에 대한 조건을 이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6 이상 재고장 발생 등 조건으로 설정해서 해줘. 그러면 6조건에서 하게 됐죠. 진동의 조건에서 센서 값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비 1억에서는 기존의 고장 발생 여부는 이렇게 되죠. 분석의 목적, 진동이 높인 설비 중 정비를 했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고장이 발생하는 설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 다음 분석 목적입니다. 진동이 높인 설비 중 정비했음으로써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고장할 설비를 파악하게 됐죠. SQL의 예시입니다. SQL의 예시인데 여기 보면 타입은 바이브레이션 진동이죠. 그 다음에 비틴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4번과 7번에서는 최대 진동은 이렇게 이런 의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입니다. 고위험의 설비 보고입니다. 004는 진동이 6.8로 기존치를 초과했고 5월 1일 날 4일 만에 다시 고장이 발생했고, 이는 내부 부품의 수명 저하를 가져오게 됐다. 7번도 같은 유사를 보이며 진동을 가지고 있다. 다음 단계 시각화 변도, 이렇게 보고서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챗GPT 자동 보고서 시각화 전략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의 범위입니다. 시간의 범위는 30일 이내 분기별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달라. 그 다음 정비 상태에서 정비 후 상태에서 미정비 등으로 정렬의 규정은 고장 빈도 순, 진동값 순으로 해달라. 그럼 이 30일 이내에 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이내 분기별 등으로 조사해줘. 그러면 30일 이내 분기별로 나눠서 조사를 해주겠다. 그러면 조건에 대해서는 기간은 30일, 그 다음 분기별로 나눠서, 그러면 예시에서는 7일을 나눈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의 진동 설비, 진동수, 고장 발수, 챗GPT의 스타일 보고 계십니다. 최근 30일간 분기별 설비 진동 및 고장 분석을 했다. 해보니까 진동값이 6 이상 설비가 6건, 그 다음에 발생 조건은 3건으로 내었다. 조치에서는 고위험 설비 사전 교체 및 진단의 예지 기반, 진동 기반 예지로서 정비 강화를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정비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후 상태, 미정비 등에 관한 것을 알아봐줘. 그러면 정비 상태에서 정비 후 상태와 비정비 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봐 주는 것이겠죠. 진동값의 5.2, B는 6.1이었다. 6 이상에는 발 15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재고장에서는 3건이 있었는데 전체 고장률은 30%, 그 다음 비정률은 50%, 고장 발생은 5.5일, 그 다음에 비정비 설비는 3.8일로 되었다. 그래서 스타일 예약 보고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약들을 확실하게 보고 적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정렬 기준입니다. 고장 빈도 순, 진동값 순 등으로 표현해줘. 그러면 빈도순, 진동값, 평균, 재고, 그 다음에 경고순으로 이렇게 고장 빈도 플러스 진도 평균에 대해서 004, 002, 007, 011 이렇게 재고장 발생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주죠. 그래서 챗GPT의 우선순위 보고의 문장입니다. 4번은 5회 고장 6.8 반복, 2는 2회 고장 진동 6.2 정비 후 안정상태, 7은 3회 고장 진동 5.9 최근 정비는 1회 재고장 발생을 했다. 후쪽에 정렬로서는 고장이 많은 수, 진동이 높은 수로 정렬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고 발생의 설비만 5개를 뽑아줘. 고장률의 높은 순으로 뽑아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합 조건의 프로모터의 구성 요소는 조건 설정, 그 다음 시간 범위, 정비 상태, 정렬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효과적인 프로모터 설계 전략입니다. 명확하게 목표를 만들어야죠. 그럼 내가 원하는 분석의 결과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에 하는 기간을 줬죠. 진동이 얼마, 그 다음에 혹시 또 수리 후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줘야 되겠죠. 그 다음 구조적인 조건입니다. 조건, 그렇죠. 시간, 정비 순차의 구성으로 세부 조건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기준을 구체적인은 예를 들어서 진동이 5.5 이상 뭐 이렇게 검증의 요청은 챗GPT에게 로직을 확인해서 요청을 할 수 있죠. 단 검증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차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거짓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합 프로모터의 실제 예입니다. 실제 예는 30일 이내에 진동값 6 이상 발생했고 정비 조치 후에도 다시 고장이 발생한 설비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조건 요소는 30일 이내 진동 6, 상태는 정비 후 고장, 이렇게 앉아 조건물을 걸었죠.
그러면 저도 조건문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30일 이내 진동값 6 이상 발생했고 정비 조치 후에도 다시 고장이 발생한 설비를 찾아주세요. 진동값 평균도 함께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0일에) 정비 후에도 다시 고장할 설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동값이 6 이상 설비는 있으나 정비 이력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안에서는 완화해서 진동값 5.5 이후 14일 고장 이내를 찾으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 또 조건 완화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내로 찾으면 찾아질 수가 있겠죠. 장비에 무관하답니다. 비한 이렇게 해서 찾아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시를 보게 되는 거죠. 출력에서도 해당 설비 진동값 평균 고장 횟수에 대해서 찾아주는데 30일 이내 6이 아니고 다른 데이터 값으로 확인해